안녕하세요, 리핏입니다.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노바블러스트2를 리뷰하려고 가지고 왔는데요. 제가 항상 영상 마지막 부분에 쿠션 평점에 관해서 공유를 하는데 이 신발은 미리 한번 넣어놔 봤습니다. 인빈서블 런만큼 쿠션이 좋은 신발 맞고요.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 더 많은 신발이기도 했습니다. 제 평점에 관해서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신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평점을 매기기 때문에 이 신발이 저한테 좀 컸어요. 그래서 사실 최상위권에 올라가지 않은 것 뿐이고요. 만약에 제가 다시 노바블러스트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여성용 신발을 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역시나 아식스도 저한테 조금 큽니다. 발볼에 관해서는 아식스가 와이드 버전이랑 일반 버전을 두 가지를 내시는데 전 이거 일반 버전인데도 저한테 이 발등에 볼이 조금 넓어서 일체감 면에서 조금 떨어져서 3등에 놓은 것 뿐입니다. 그걸 먼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다른 신발들도 위에서 한 서너 번째까지는 다 굉장히 좋은 신발인데 제 발에 안 맞아서 평점에 조금 낮게 위치한 것 뿐이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신발 구매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웬만하면 중간부터 그 위에까지는 대부분 다 괜찮은 신발이에요. 그리고 또 하나 고민이 되는 게 제가 이걸 러닝화랑 일반적인 스니커즈를 동일한 기준점에 놓고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일반적인 스니커즈는 다 하단에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. 쿠션이 러닝화만 못하고 착화감이나 일체감도 러닝화만 못하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. 상대적으로 차이가 좀 있다 뿐인 거지 대부분의 신발들은 다 어느 정도 운동을 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신발들이었습니다. 물론 이제 일상화 중에서는 무게가 350g을 좀 넘어가면 저도 2만 보를 걷기는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대부분 좀 무거운 신발들이 밑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리뷰한 신발들 중에서 진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제가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그래서 좀 리뷰가 길 거예요. 노바블러스트의 장단점을 한번 쭉 훑어봐 드릴 거고요. 이 신발을 신으면서 가장 많이 생각났던 신발이 나이키 인빈서블 런이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 인빈서블 런하고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달랐는지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. 노바블러스트2는 제가 이거 총 10번 신었습니다. 이태원 참사 기간이 있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영상 리뷰를 한참 동안 거의 보름 가까이 안 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조금 더 신어서 10번을 신었습니다. 그러니까 150km를 걸으면서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.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늘 그렇듯이 아웃솔부터 가보겠습니다. 100km를 걸었을 때랑 150km를 걸었을 때랑 신발이 테스트할수록 아웃솔의 내구성은 티가 좀 점점 많이 나긴 하는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마모가 좀 시작이 됐습니다. 내구성은 이 정도면 굉장히 준수한 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신으면서 좀 아쉬운 느낌이 있었던 거는 발바닥 중앙 부분, 여기가 미드솔이 직접 땅에 닿아요.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플러스라고 하는 이 아웃솔의 패턴이 점점 더 이 미드솔 안으로 파묻히는 느낌이 들어요. 그런 부분 때문에 미드솔이 닿으면 오히려 접지력이 좀 늘어나서 접지력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만들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고요. 상대적으로 좀 이따 비교를 하겠지만 인빈서블 런은 이렇게 통으로 아웃솔을 잡아준 게 이건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. 굉장히 불안정할 수도 있는 이 아웃솔의 바닥면을 통짜로 깔아줘서 이런 불안한 부분을 상쇄시킨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또 하나 이제 아쉬운 점은 본드 접착면들이 조금씩 마르면서 바깥으로 좀 튀어나와 있는 부분, 그런 것도 좀 있었고요. 미드솔로 넘어가 보면 굳이 미드솔을 이렇게 요란하게 만들었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름 하나하나까지가 다 이 신발의 불안정한 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장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실제로 이 주름면 위주로 접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느꼈고요. 언박싱 때 설명드렸지만 불안정하다라는 신호를 되게 많이 줄 것 같은 신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신을 안 차리고 걸으면 바로 안쪽으로 접질리거나 바깥쪽으로 접질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신발을 신고 운동할 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직 걷는 것만 생각하면서 운동을 한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신발이 불안정하다는 생각은 절대 들지 않고요. 오히려 운동에 집중하게 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좋은 쿠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지구력만으로 따져보면 미드솔은 이게 훨씬 좋습니다. 일반적인 러닝을 하시는 분들보다 운동 시간은
2시간 더 깁니다. 운동 양은 많지 않지만 제가 2시간 반에서 3시간씩 걷기 때문에 이 신발을 신고 3시간을 걸어도 쿠션이 죽는다는 느낌을 거의 못 받았어요. 그러니까 장시간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신발 꽤 활용도가 높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일상생활까지 포함해서 하루 종일 장시간 착용해도 꽤 괜찮은 신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. 오래 신으니까 발목 아프던데, 그런 정도의 발목을 가지신 분들은 이 신발은 확실히 신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. 다른 쿠셔너를 신으신다고 그런 부분이 해소될 거란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. 내전화 같은 위주로 좀 바꿔서 도전을 하시면 좋겠지만, 이 신발로 발목 인대 쪽에 불편함이 있으시다고 하면 아마 다른 쿠션이 풍성한 러닝화들도 다 똑같이 아프실 거다,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한테는 쿠션만큼으로는 최고의 신발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심지어는 제가 이거 신고 등산도 했거든요. 등산해도 괜찮습니다. 좀 발목이 좀 많이 피곤함을 많이 느끼는 편이었는데 저는 이 신발이 이상하게 잘 맞더라고요. 발목이 접질리는 걸 의식하고 걷게 만들어주니까 훨씬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문제는 이번에도 좀 어퍼 쪽에 있는데요. 아쉽게도 저한테 좀 큽니다. 그리고 늘어나는 정도가 제 발이 허용하는 범위보다 많이 늘어나 버려서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웠습니다. 발을 좀 락다운 해주는 이 앞쪽 부분에 발을 좀 잠가주는 부분이 약해요. 저는 여기가 좀 떠있는 상태로 운동을 많이 했고요. 그런 면에서 가피는 조금 더 짱짱하거나 더 좁은 발볼이었으면 굉장히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래서 또 꽉끈을 많이 하고 다녔죠. 근데 꽉끈을 많이 하고 다니다 보니까 또 다른 장점을 발견했습니다. 여기 이렇게 검은색 얇은 플라스틱 같은 재질의 패치가 들어 있습니다. 근데 이 패치가 신발끈을 정말 꽉 조이면 이 매듭이 이 위로 올라오더라고요. 그 매듭이 누를 수도 있는데 그걸 잘 막아줘서 굉장히 편하게 느끼면서 운동을 했습니다. 아쉬운 건 이제 뒤축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풀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 있기는 합니다. 발 뒤꿈치를 잡아주는 건 뭐 저는 불만 없이 굉장히 만족하는 수준이었는데, 여기 노바블라스트 글자 위에 이 발 뒤꿈치를 잡아주는 가드가 하나 더 들어있는데 전장이 좀 느슨하고 흔들리니까 뒤쪽의 장점은 잘 못 느끼면서 걸었던 것 같습니다. 발볼에 관해 조금 더 설명드려보면, 뉴발란스로 치면 D 사이즈가 맞는 사람인데 E 같은 느낌이었어요. 2E까지는 아니었고요. 아디다스의 슈퍼노바가 거의 2E 정도로 확 늘어나서 좀 실망을 했다고 하면, 이 신발도 처음엔 잘 맞는 느낌이었는데 늘어나서 한 E 정도의 발볼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장단점은 이 정도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. 적당한 정상적인 발볼을 가지고 계시다면 진짜 꼭 한번 신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 미드솔에 제가 하나 빼먹은 얘기가 있네요.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. 푹 꺼지고 튀어 올라오는 좋은 쿠션이기는 한데, 평상시가 이렇게 수직이라고 하면 조금 더 많이 접혀서 이렇게 위로 올라온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 신발이 꺼지면서. 그러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, 이 신발은 뒤에 쿠션이 너무 좋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많이 앞쪽으로 들려서 꺾입니다. 그래서 어디가 좀 아프냐면 종아리 앞쪽에 전경골근 쪽이 좀 당기거나 하는 일이 좀 있어요. 발등 쪽에도 근육이 조금 안쪽으로 더 많이 접히니까 평상시보다 좀 긴장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은 있었습니다. 아마 근데 러닝 하시는 분들도 다른 신발보다 많이 발목에 회전각을 좀 쓰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을 거예요. 본인의 주법에 따라서 이 신발 때문에 약간의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신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뒤축의 쿠션을 확실히 감당할 만큼의 운동량이 좀 되시는 분들이 신으셔야 맞는 신발일 것 같아요. 장단점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.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3시간 걸어도 쿠션은 진짜 짱짱하게 살아있다. 인빈서블러는 사실 쿠션이 좀 빨리 꺼지는 편입니다. 둘 다 사실 꿀렁꿀렁하고 엄청나게 쿠션의 감이 좋은데, 자동차의 서스펜션 같은 느낌? 바퀴 4곳 모두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하면 이 신발은 그냥 오토바이의 서스펜션 같은 느낌이에요. 노바블라스트는 많이 앞뒤로 좀 꿀렁꿀렁하는 느낌이고요. 이 신발은 신으면 그냥 땅 지면에 닿는 대로 어디든 푹푹 들어가 주기 때문에 모든 발이 빠르게 수평을 찾아가는 느낌? 그런 게 좀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가피의 고정력만큼은 인빈서블이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. 1등이고 얘가 3등으로 가 있는 것 뿐이에요. 이 가피가 제 발볼과 딱 맞았다고 하면 아마 노바블라스트랑 인빈서블이 순위를 바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
신발장 앞에 놓고 아침에 뭘 신을까 고민하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더 인빈서블에 발이 갑니다. 제가 이유를 계속 생각해 봤는데 다른 건 아니고요. 쿠션이 싫어서도 아니고요. 진짜 발목에 고정이 되기 때문에 발등이 늘어나는 느낌 없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은 저는 인빈서블이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이 신발을 더 신지 않고 11월 나눔 이벤트로 내놓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요거 근데 제가 10번이나 신었고 먼지도 좀 많이 쌓여서 요거는 제가 세척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11월 말경에 나눔 이벤트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눔 이벤트 이번에는 미리 힌트를 좀 드리면 번호를 3개씩만 받을 거고요. 번호 3개짜리 로또를 할 거고요. 주사위로 추첨을 할 때 번호 3개가 다 당첨되는 분이 나올 때까지 주사위를 굴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265입니다. 265이신 분들도 응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타이트한 착화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진짜 정말 좋은 운동화 맞고요. 노바블라스트 3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신발을 뒤로 좀 구해볼까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어요. 제가 아직 감기가 완벽하게 낫지 않았어요. 지금도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들리실 텐데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. 이번에 몸살이 좀 오래 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. 신발 리뷰를 마무리하고요. 주말 되면 언박싱한 신발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걸 언박싱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리핏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. 저는 주말에 언박싱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